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025년도 입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차의과학대학이 전년도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2026학년도에 정원이 원상 복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원이 그 상태로 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최종적 결정을 기다려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정원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차의과대학의 정원이 좀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6학년도 전형의 일정을 전년도를 기초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21일이기 때문에 불과 한 3달 정도 또는 3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급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MDT 시험은 항상 8월 11일에 MDT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업로드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가 자기소개서 업로드인데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원서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 MDT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만큼 원서 지원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본인이 MDT 성적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결과값을 예측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서류평가라든가 아니면 면접이라든가 등등등의 장점에 맞게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일정이 되게 바쁘죠. 그렇죠? 당장 MDT 시험이 8월 11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결국은 6월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어학 시험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KBS나 아니면 토픽 시험 성적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기타 증빙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국내 대학 졸업자들도 그렇고 해외 대학 졸업자들도 그렇고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3월과 4월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지원 대학 결정,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한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학년도별 접수 인원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차의과대학의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2025학년도에 우리가 지원 접수 인원을 보면 1271명으로 전년도 1280명보다 오히려 인원이 감소되어졌다는 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 보시게 되어지면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89명이에요. 자, 의학전문대학원이 원래 40명이었다가 작년에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81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치의학전문대학은 3개 대학에서 130명을 선발하고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부산대, 한의전원에서 25명에서 189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인원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겠죠. 그렇죠? 인원이 조금 더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1단계에서 MD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차의과대학,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남대 치전원이 1단계에서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 2단계에서 MD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치전원이 2단계에서 또 부산대학교 한의전원이 2단계에서 MDT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반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차의과대 같은 데 보면 1단계에서 GPA 성적에 35점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으로 15점, MDT에서 20점, 연구 실력에서 10점, 서류평가에서 20점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리컴프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성적 75%에 서류평가로 10점, 그 다음에 면접에서 5점, 그 다음에 리컴프 점접을 10점을 반영해요. 대학들마다 보시는 것처럼 반영의 범위나 반영의 영역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대학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특징은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MDT 시험을 본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고 또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MDS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대학의 성적,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면접, 공인어학 성적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가 요소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공별 원서 접수자를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 계통의 학생들이 약 33.4%이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공과 계열이 26.4%로 그 다음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가 16.6%,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의 비율도 12.8% 정도 되어집니다. 화학이 8.5%, 자연과학이 2.3%가 되는데 사실상 어떤 계열의 학생들이 우리가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원서를 쓰면 유리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생명이나 화학이든 인문사회든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생명과학 계열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면접을 볼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서류평가를 통해서나 면접을 통해서 극복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전공,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전공이라도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25년도 MDT의 채점 결과를 보니까 자연과학 1, 자연과학 2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합격 정도의 지점이 되려면 몇 점 정도의 성성이 되어지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0분위로 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83% 정도의 100분위 점수, 그리고 표점으로 보면 약 120점 정도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DT의 성적의 반영 비율이 크긴 하지만 MDT 성적만으로 결국 합불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성평가 전형이고 다단계 전형이다 보기 때문에 내가 MDT 성적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전적대학의 성적이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이나 또는 서류평가나 면접에서의 강점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MDT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DT 몇 점을 맞아야 꼭 합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MDT는 우리가 이제 정량적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는 120점 정도의 기준,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약 83%에서 84% 정도의 비율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시의 결과를 보시면 전남대학교 일반 전형의 입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보면 입결을 발표하지 않죠.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입시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남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8명을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는데 다단계 전형의 선발이에요. 1단계에서 학사 과정의 성적이 15%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이 20%, 서류평가의 20%, MDT가 25%가 반영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를 통과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 성적 100%, 80점 반영이 되고요. 면접 20점이 반영이 되어지는 형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럼 전남대학교 학사 과정에서 15%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냐? 실제 입결을 보니까 대학 성적은 평균 점수가 94.70 정도. 이게 2025년도고 2024년도에는 83.70, 2023년도에는 93.70, 94.30, 94.70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94%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94%라고 하는 학사과정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4.3 기준으로 하게 될 때는 4.0 정도가 되고요. 4.3을 기준으로 삼으면 약 3.85 정도가 되고요. 4.0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3.5 정도의 성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94.70 정도가 되면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평균 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우수한 성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학 학사 성적에서 좀 더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학사 성적의 GPA가 좀 낮다, 불리하다고 한다면 결국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자, 공인영화 성적은 20%를 반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남대학교 공인어학 성적 20%의 평균 성적은 93.36, 그 다음에 93.04, 96.38로 93.36 정도가 2025년도 입결인데 93.36이라고 한다면 공인어학 성적 토플 IBT 성적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116점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탭스라면 525점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16점 정도의 토플 IBT 성적이라고 한다면 공인어학 성적의 점수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남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학사 과정에 대한 성적은 다소 낮지만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있다. 실제 합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DT는 25%를 반영하게 되는데 MDT의 평균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는 121.62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118.18점,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13점이죠. 물론 해마다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25년도가 2024년도보다 표점이 무조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없어요. 두 개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120점 정도라고 한다면 비율로 따지면 약 83% 정도의 비율을 갖춰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 정도의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들마다 학사 성적의 반영 비율, 공인어학 성적의 반영 비율, MDT의 반영 비율, 면접의 반영 비율, 손해평가의 반영 비율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들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이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은 정말 중요해요. 이 자소서의 영향력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소서가 마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인어학 성적이나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이나 전적대학교의 성적 등 다양한 활동의 역량의 지표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모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과정, 그 다음에 본인의 우수성들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합불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접수가 6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이 시기는 바로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고 제출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단지 MDT 성적, 또 학교 GPA 성적, 공인어학 성적, 면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제출 서류에 대한 구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궁금하신 점들은 하이프리뷰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